네, 유로존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시장에 이미 알려진 악재라고는 하지만 시장은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금융시장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춘욱 수석연구원 전화로 만나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로존 9개 국가 신용등급이 일제히 강등됐습니다. 네. 지난해 여름에 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을 때 굉장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면서 시장도 급락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부담 예상해야 될까요? 예, S&P가 요새 최근 들어서서 가장 좀 주요 신용평가사들 중에서 공격적인 신용등급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신용평가사가 됐는데요. 지난 8월에 경험했던 것과는 그래도 두 가지 점에서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는 그때 당시 미국이 국가 부채 한도 조정 협상 및 그 뒤에 긴축 협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국가 재정 규모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S&P가 전격적으로 등급을 하향 조정한 데 따르는 예상 못했던 충격이 제일 먼저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이미 이전부터 지속적인 경고와 그 경고 속에서 독일 대비 프랑스 국채의 가상금리 수준들이 100bp 이상 벌어지는 등 신용등급 강등을 이미 반영한 듯한 채권 시장들의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히 그때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이 된 국가들 중에서 EFSF, 그러니까 유럽의 구제금융기금에 출연을 해야 되는 그런 나라들의 어떤 부담들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EFSF의 등급의 추가적 하향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8월에 겪었던 미국발 충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 충격은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EFSF나 이런 다른 여타 기관 또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좀 열어둬야 되겠지만 미국 때보다는 그래도 좀 충격이 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네, 유로존 국가들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국내 외환 시장에도 좀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되고 있는데 달러 쪽 외환 시장 쪽은 어떨까요? 예, 지난 금요일 밤에 라이보 금리, 그러니까 유럽에서 거래되고 있는 미국 달러 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이보 금리들의 동향을 살펴봤더니 그렇게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돈을 조달을 하게 될 때 이 라이보 플러스 얼마의 가상금리를 붙이게 되는데, 이 라이보 금리 자체가 일단 큰 폭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은 기준금리 그 자체는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신용등급의 강등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특히 글로벌 경기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해서 추가 강등의 리스크들이 부각된다라는 건 분명히 한국의 달러 가뭄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자체의 변동의 충격은 덜하지만 신용등급 변동이 가져오게 되는 투자자들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심리 때문에 금리가 오르거나 또 차입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들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달러 가뭄 현상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달러 가뭄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게 될 텐데요. 이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 부담은 또 더욱 커지게 될 겁니다. 유로존 신용 강등 사태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방금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수입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나라 물가에 영향을 주고 또 이게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기조에 변화를 주게 된다면 이거 참 대단히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고요. 일단 환율의 추가적 상승 가능성들은 좀 열어놔야 되겠지만, 이제 다행스러운 게 원체 지난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외환 보유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 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이 충분하다는 것 때문에 일단 환율이 크게 십몇 원씩 오르는 이런 일들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이 당장 하락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위기니까 분명 이 부분들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와 함께 연결돼 가는 유럽 쪽에서의 경기 지표들의 부진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수출로 이렇게 우리가 경제가 운용이 되고 있고 또 수출이 성장의 주 동력을 하는데, 이 중국이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지역인 중국이 유럽 경기 변동에 민감하다는 점,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유럽 쪽에서 나오게 되는 경제 지표들의 추가적 악화 가능성, 특히 구매 관리자 지수를 비롯한 PMI 지표들의 동향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됐던 우리 경제 지표들의 악화, 경기 하강의 신호들이 이번 사태 후폭풍들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그래도 외환 보유고는 충분한 상태다. 유럽 쪽 지표를 유심히 더 짚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홍준욱 연구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